여러분들, 개에게 뼈다귀 자주 주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 재고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남은 뼈를 개들에게 주는 주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습관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월드 오브 버즈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동물병원이 보통 뼈를 먹는 개들의 경우 윗속에서 소화시키지 못한 1에서 3kg의 뼈들이 쌓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의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 주인들이 뼈를 개에게 먹이는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개 주인들은 개들에게 뼈다귀를 주지 말라고 권고받고 있는데요. 이미 조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소화관에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013년 도나 솔로만이라는 수의사가 쓴 기사도 또한 개들에게 뼈다귀를 주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쓴 글을 통해 뼈가 충치, 잇몸, 혐의, 소화관의 부상, 그리고 직장 출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뼈를 간식으로 받으면 좋아라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개들에게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완견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게사료와 간식을 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온도 증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 때문에 바다색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말이 되면 바다는 더욱 푸르러지고 더욱 초록빛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IT 대학 그리고 사우스앰턴 대학의 연구원들은 바다 표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햇빛을 흡수하고 반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는 푸르스름한 녹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기온 증가와 산성 증가로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감소하고 보다 적은 양의 햇빛이 흡수되면서 색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바다의 일부가 점차 색이 더욱 진한 푸른색을 띠게 될 것이고 반면 어떤 바다는 향후 80년에 걸쳐 더욱 어두운 녹색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맨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수석 연구원인 스테파니 더키위츠 씨가 BBC 측에 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바다 온도가 2100년까지 3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MIT 대학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엘니뇨 혹은 라니냐와 같은 기후 패턴이 또한 바다색의 변화에 한몫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 잎사귀들이 기존의 잎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잘 빨아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공잎을 자연 환경에 도입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피처리즘에 따르면 현존하는 인공잎은 광합성을 모방할 수 있지만 실험실에서 여압 탱크에서 순수 이산화탄소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는 실제 세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희석된 상태라 빨아들이는 게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들은 물로 가득 찬 반투과성 막으로 잎을 감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태양빛으로 데워지면 물이 날아가고 이산화탄소가 끌어당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광계가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전환시킵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솔린과 메탄올과 같은 다양한 합성연료를 만들어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산소가 모아져서 다시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0.2에서 1.7m 너비의 잎들 360개가 일산화탄소를 하루에 0.5톤 생산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500제곱미터 면적의 장소에 흩어져 있는 같은 수의 잎들이 또한 단지 하루 만에 100m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잎의 개념 설계는 가능한 기술과 재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는 데 있어 자연의 잎보다 10배는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새 연구는 화산 두 곳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 팀이 2017년에 갑작스런 화산 분출을 야기시킨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아궁 화산에서의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대학 연구원들은 유럽 우주국의 위성 기술을 이용해 아궁 화산과 옆에 있는 바투르 화산 사이 지하속 움직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석 연구원인 줄리엣 빅스 씨는 브리스톨 대학 기자회견에서 이는 화산 아래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파비앙 알비노 씨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정상에서 최대 5km 떨어진 곳에서 지진 활동이 감지되면서 마그마가 수직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가 아궁산과 바투르산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비노 씨는 이번 연구가 화산 분출 예측에 대한 중요한 암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화산 분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아궁화산은 50년간 잠들어 있다 2017년 갑자기 분출했습니다. CNN은 당시에 발리의 주요 공항이 폐쇄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틴더와 같은 데이트 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들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투더라는 앱은 싱글 소들에게 완벽한 짝을 찾아주는데 꼭 필요한 앱이죠.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설명을 기반으로 보면 투더는 영국의 모바일 앱으로 축산업자들이 소들에게 딱 맞는 짝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앱은 소의 사진, 연령, 장소 및 주인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소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만일 소 주인들이 그들의 소들에게 적당한 짝을 찾게 되면 이들은 단지 스마트폰만 슥슥 밀면 되고 소의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인들이 그 소에게 별 마음이 안 가면 스마트폰을 또 쓱쓱 밀어 리스트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데이트 앱들이랑 참 비슷하지 않나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앱을 디자인한 헥타는 어떻게 이 앱이 소들에게 소울메이트를 짝지어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소주인은 내 가축 팔기라는 뜻의 Sell My Livestock이라는 웹사이트로 갈 수 있고 이곳에서 이들은 해당 동물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의 소 프로필에 대한 설명 중 하나에는 꽤 잘 자란 어린 황소, 일하러 갈 준비되었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소주인들은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소주인들과 함께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투더의 한 유저인 람파르는 이 앱이 아주 유용하고 소 매매 거래를 빨리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람파르 씨는 시장에 직접 가는 것은 귀찮으며 소거래를 위해 농장을 2주 문 닫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투더를 이용해온 42,000개의 농장이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헥타사는 가축을 온라인에서 짝지어주는 일은 인간을 짝지어주는 일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의 배경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으면 농부들은 그들이 원하는 새끼가 어떠한 종류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에서 태양전기 발전소를 최초로 만들겠다는 야망찬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과기일보는 중국이 36,000km의 거리로 지구를 돌게 될 태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기일보는 중국 과학기술원의 부대표인 리밍 씨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의 속도대로 개발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우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태양 발전소를 건설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과기원의 연구원인 팡 지아오 씨는 과기일보 측에 이 태양 발전소는 지구 대기로부터 그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서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팡 씨는 궤도를 도는 이 발전소는 일반적인 태양 발전소의 강도에 비해 6배나 빠른 최대 99%의 속도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구에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기일보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소형에서 중간 사이즈의 태양 발전소를 짓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1년과 25년 사이 성층권으로 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팡 씨는 연구팀이 그 무게가 1000톤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발전소를 짓기 위해 로봇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백상어는 반짝거리는 검은 눈에 날카로운 이빨들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 말고도 더 있죠. 바로 꽤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백상어의 게놈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23개의 염색체 쌍만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은 41개나 가지고 있죠. 연구팀은 대백상어의 게놈을 풀어냈으며 이들만의 특별한 적응 방법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과학원 해보저널에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부상회복과 관련된 유전자와 혈전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상어들 사이에서 상당히 진화되어 상어들이 같은 유기체들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또한 대백상어가 안정적인 게놈을 보존하도록 도움을 주는 유전적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놈 안정성과 연관된 이 유전자가 또한 암과 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상어가 암 퇴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수프에 대한 수요로 또한 상어들이 멸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원 그린 플래닛에 따르면 대략 1억 마리의 상어가 매년 지느러미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검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러시아 쿠즈네츠크 지역의 키셀레프스크와 프로코피에프스크라는 두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의 지역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이 석탄 공장지대에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도로를 뒤덮고 있는 이 눈은 두꺼운 석탄 먼지에 덮여 있어 눈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말이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주민들이 매일 들이쉬는 공기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며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역 당국에 석탄을 캐는 과정에 대한 정책을 즉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부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케메보로 지역의 부지사인 안드레이 파노프 씨는 이 지역의 건물은 아직 가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집 및 지역 기업체들이 대부분은 아직도 난방을 위해 석탄을 태우기 때문에 공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파노프 씨는 자동차 폐기 처분에서 나오는 연기가 또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프로코피에프스크 근처에 있는 프로코피에프스카야 석탄 공장의 총책임자인 아나톨리 볼코프 씨는 또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볼코프 씨는 지역 방송 채널에 그의 회사는 위험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특수 셔터를 이용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환경부에서 팀이 파견되어 석탄 가공 공장 2곳에서 오염 및 제한 수치를 넘겼는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역 정부는 또한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탄광 업체들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 주인들이 개들을 변신시켜 주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국의 이 개주인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의 귀가 염색을 한 이후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디피라는 이름의 포메리안 개는 형광빨강으로 염색한 귀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디피의 주인인 신원 미상의 한 여인은 이 작은 개를 데리고 태국 화인 지역에 있는 애완동물 미용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호일랩 염색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디피의 귀와 꼬리를 밝은 빨강 염료로 뒤덮은 뒤 알루미늄 호일로 40분 동안 감싸두는 것이었죠. 이 주인은 애완견의 새로운 모습에 만족했는데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애완견의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디피의 귀는 아래로 축 처졌는데요. 보통은 뾰족하게 서 있었죠. 그녀가 미용실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건 정상이라며 디피의 귀가 2-3일이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용실을 떠난 지 몇 시간 후 그녀는 디피가 귀를 간지러워하고 피부 비늘이 떨어져 나오며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은 걱정이 되어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나 디피의 상황이 나빠지도록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귀 한 짝이 떨어져 나갔죠. 그녀는 또 다시 디피의 떨어진 귀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염색하기로 한 그녀의 선택을 탓했습니다. 코코넛 방콕의 보도에 따르면 방콕에 있는 라마8 동물병원의 수의사들 중 한 명이 염료의 화학 성분이 개의 귀에 화상을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애완동물 미용실이 염색약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중증 알러지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는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